안녕하세요. 신동영과 함께 공부하는 테크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5년, 아니 어쩌면 10년, 20년의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국의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15차 5개년 계획인데요. 이게 그냥 딱딱한 정책 문서가 아니고요. 미래를 향한 중국의 내비게이션이자 모든 걸 건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5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간이 왜 이렇게 결정적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중국이 더 이상 덩치만 큰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경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진짜 강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야심찬 계획,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게 파헤쳐 보시죠.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죠. 아니,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뭐든지 싸게 많이 만들어서 성장하던 중국이 왜 갑자기 양이 아니라 질을 외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품질 발전, 기술 자립, 환경 보호, 그리고 안보 강화 같은 7가지 새로운 목표를 딱 세우고 성장 공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아주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14차 계획이 일종의 워밍업이었고 저기 16차 계획이 막판 스퍼트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5차 계획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허리, 즉 핵심 승부처인 셈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2035년 중국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이 중요한 5년을 위해서 중국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 핵심 전략은요, 바로 경제의 심장, 엔진을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낡고 매연 뿜던 엔진은 이제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건데요. 그 이름이 바로 신질 생산력입니다. 신질 생산력,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처럼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공장을 잔뜩 짓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 혁신 그 자체가 성장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공장 100개보다 AI로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 1개가 100배, 1000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엔진은 도대체 뭘로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이런 미래 기술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AI 플러스 행동 계획을 밀어붙여서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을 심고요. 바이오 제조, 육지 통신, 수소 에너지, 심지어 뇌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까지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들을 미래 경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엄청난 야심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새 엔진을 달았는데 이걸 돌릴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는 어떨까요? 중국은 여기서도 자신들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을 고집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과 보이는 정부의 손, 이 두 개의 손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쪽 손, 유효한 시장으로는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게 놔두는 거예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하면서 효율을 쭉쭉 끌어올리는 거죠. 동시에 다른 한쪽 손, 유능한 정부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5개년 계획처럼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시장이 해결 못하는 큰 리스크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절묘한 조합이 바로 중국식 발전 모델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손의 시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한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 통일 대시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시장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14억 인구가 하나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완벽하게 묶이는 거죠. 이 엄청난 잠재력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겠죠? 자, 최첨단 엔진에 최고의 OS까지 갖췄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만약 외부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튼튼한 안전망, 아니 갑옷을 입는 겁니다.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아예 한 몸처럼 묶어서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수레의 두 바퀴라는 표현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단 돈부터 벌고 안보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끝이다 라는 아주 냉철한 현실인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발전과 안보, 이 두 바퀴가 똑같이 튼튼하고 또 같이 굴러가야만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전망은 무려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식량과 에너지처럼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지키는 전통적 안보. 둘째는 반도체처럼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핵심 산업 공급망을 꽉 잡는 경제 안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바로 AI와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맞서는 신흥 안보입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주권까지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새로운 엔진, 새로운 OS, 그리고 새로운 안전망.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강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중국은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네요. 과거의 중국이 세계가 만든 규칙을 따라가는 룰 테이커였다면 이제는 기술 혁신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AI 거버넌스 같은 미래 분야에서 아예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는 룰 메이커로의 변신을 선언한 겁니다. 그야말로 게임의 판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를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네 하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숫자 30%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무려 30%를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중국의 이 계획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수가 된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에 던져봅니다. 만약 중국이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말로 거대한 국가에서 강력한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 지도는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 어쩌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